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초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10월이 시작이 됩니다. 자,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 이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네, 신무기 시험 발사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까지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김여정 부부장이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능성을 열어둔 유화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통신선 복원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통해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딱 여기에 맞게 김정은 위원장이 통신선 복원 가능성을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 대한 대답에 대한 또 응답이라고 봐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타이밍이란 게 어떤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떤 남북 관계라든가 우리가 기억하는 2018년, 19년의 어떤 여러 가지 남과 북이 해왔던 소통 구조를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각본대로 어떤 특정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들을 향해서 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측의 의도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단계 발전은 어떤 조건이 해결이 돼야지 가능한 겁니까? 북한이 말한 조건도 있잖아요. 북한의 조건은 우리가 익숙한 내용들이죠. 적대시 정책 철회고 그 안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걸 보면 미국에 대한 메시지랑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달라요. 네. 미국에 대해서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가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사실 트럼프는 아니니까 예. 바이든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민주당의 속내를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 얘기가 이제 사실 내용의 전부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는 개인적인 신뢰는 뭐 더없이 좋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종전선언을 말씀하셨고 예. 그 이후에 김여정의 회담, 그 이후에 이런저런 미사일 발사 실험 때문에 긴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보고 있었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궁극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그런 네.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은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 존엄이 얘기한 거는 북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앞으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입장 그리고 미국에 대한 입장, 평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을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예.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란식 방식을 얘기할 때는 사실 이제 단계별 비핵화라든가 핵 군비 통제, 암수 컨트롤 방식을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대화에 나와라, 우린 열려 있다 빼고는 언뜻 보면 중국에 대한 끝없는 이제 적대시하는 모습하고 아프가니스탄 때문에 정신이 없는 모습 두 가지 빼고는 북한에 대해서 나와 얘기하자 빼고는 아무런 얘기 없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 때 이미 영변을 내놓고 대북 제재라든가 몇 가지를 내놨어요. 싱가포르 선언에도 담겨 있고 네. 그 이상 뭐 북한이 더 할 얘기는 없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너네 입장은 뭐냐? 트럼프는 정치 일정상에서 본인이 2기 때 하려고 했었지만 못하고 떠났잖아요. 예. 그럼 바이든 너네는 도대체 얘기하자고만 하지 말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얘기를 해놔라. 그런 얘기가 이제 메시지 안에 있는 것이고 예. 한국을 향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우리의 진정성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어떤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제 복잡성이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도는 굳건한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에 향해서는 미국에 대한 역할도 주문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또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역할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김 위원장이 내놓은 발언 중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남한의 태도, 우리나라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걸까요? 2018년 19년으로 또 돌아가야죠. 네. 김정은 위원장의 초라한 뒷모습. 하노이 회담 끝나고 얼마나 그 시찰도 돌면서 북한 경제를 위한 그 반도체 공장인가 하여튼 뭐 돌아보기로 예. 했었잖아요.
그걸 취소하고 기차를 타고 한참을 돌아갔어요. 트럼프 대통령 돌아가는 비행기 빌려줄까 이런 조롱도 하고 네. 그런 치욕이 남아있는 상태 이후에 한국 정부가 취한 태도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저희 우리는 워킹그룹을 통해서 남북 경협을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워킹그룹의 역할은 유엔 제재 감시위원회처럼 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동안 우리가 골든 타이밍 한 1년을 날려버린 것이죠. 그거에 대한 우리의 뼈아픈 어떤 반성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전략적인 내 2.0으로 갈 것인가, 페리 프로세스 2.0으로 갈 것인가가 지금 중요합니다. 왜?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이에요, 미국이. 아, 예. 미국의 총선 직전 3달은 경선 시작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가 우리가 골든 타이밍이죠? 내년 여름부터 지금 사이입니다. 이 안에 뭔가 풀어내지 않으면 또 바이든 행정부가 총선에서 완패라도 하면 식물 대통령으로 이제 가버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그걸 바라고 있고 예. 판을 뒤흔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여름 전에 우리 행정부의 교체하고 상관없이 뭔가 이루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든 우리 입장에서든 다시 한번 잃어버린 시간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전략적 인내 2.0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고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8, 9개월 안에 여러 가지들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에서 지기라도 하면 바로 그걸 수습하기에 바쁜 대통령으로 남은 2년은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나 한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베이징 올림픽이라든가 다음 차기 행정부의 정권 인수위가 수립되는 과정까지가 예. 이런 것들을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는 점을 북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그만큼 지금 북한이 힘들다, 어렵다, 다급하다 이런 겁니까? 북한은 늘 어려웠죠. 북한은 예. 안 어려웠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길게 보면 90년대보단 낫고 예. 짧게 보면 최근에 코로나 경제난은 계속 있긴 한 거죠. 예. 그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들한테 약속을 여러 번 했잖아요. 애민 정치죠. 네. 너네들의 삶은 내가 보장해 줄게 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나왔는데 사란톨 못 들어가고 지난 2년을 날렸단 말이죠. 예. 이거에 대한 책임의식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은 더 많은 실망감을 표출을 한 겁니다. 네. 격한 언어로. 그리고 꼭 북한을 두둔하기보다는 북한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자기들이 던진 그 기득권, 북한의 기득권 군부나 이런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봤었던 본인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성과를 가져가야 돼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5년, 10년 개혁적일 수 없잖아요. 예. 이 젊은 초창기 때 핵무력 완성 단계에서 본인이 뭔가 이루려는 방향성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요것들 이루기 위한 본인의 어떤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예. 요거에 대한 화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언급했던 북미 대화나 이런 게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2018년, 19년 봤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엄청나게 빠른 맞죠. 속도로 진전이 예. 돼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남북미 판문점 회담도 24시간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제가 너무 장밋빛 미래는 아니지만 막말로 우리 연말 연초에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김여정이 뭐 답방을 한다거나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 답방을 하면 좋겠지만 혹은 뭐 미국을 방문한다거나 김여정이 워싱턴이나 뉴욕에 바이든이 오는 것도 좋다라고 화답을 하면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정이 되는 거는 쉽다. 문제는 이제 북한이 얘기한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 조건을 따져서 연합훈련 영원히 중지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뉘앙스의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대해달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면 네.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말한 걸 지켜라라는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가 당장 연합훈련 중지 선언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매일 하는 게 차이나잖아요. 네네. 차이나는 적대시 앞으로 20, 30년 할 겁니다. 공화당으로 바뀌어도. 그럼 북한이 차이나에 포함돼서 적으로 되느냐, 차이나랑 분리해서 미국에서는 별도 관리하는 나라가 되느냐는 요 몇 년 안에 또 결정이 돼요. 북한은 중국처럼 우리를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우리하고는 관계 회복을 하자는 메시지가 지금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야기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올 초에 예고했던 신무기가 있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예, 이 방향성은 뭐 정확히 맞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군사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은 모두 추구하는 러시아가 처음 시작했던 아방가르드, 킨잘, 뭐 구체적인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군비 통제 체제가 무력화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자체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전후로 이제 IMF 트리티도 미국이 중단을 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도 관련한 개발들을 하고 있고요. 예. 북한은 이거는 비핵화 협상이나 북미 관계랑 상관없이 계속 할 겁니다. 네. 이걸 담당하는 부처도 이거를 계속해야 본인들이 계속 생존하고 발전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관계 수교하고 별개로 본인이 갖고 있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김정은식 국방개혁을 추진할 겁니다. 예. 이건 한국에서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부의 어떤 방식이거든요. 이게 예. 이중적자 때라는 게 이런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너네도 하는데 왜 우리만 난리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싸울 게 아니라 거기는 그들 방식대로 계속해서 김정은은 강한 지도자로 남기 위해서 자주국방력을 늘리고 재래식은 비용 대비 효과가 없어요. 네. 김정은은 첨단 과학 기술에 의존한 사이버 비대칭 전략에 집중합니다. 예. 이거는 북미 수교하고 상관없이 계속 가는 것이고 예. 요거의 방향이 너희를 향하고 있지 않게 우리가 잘 지내자라는 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너네 중단하지 말자, 너네도 중단해 이런 식으로 가면 소모적인 게임이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개발하더라도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서 서로를 향하지 말자라는 걸로 아마 귀결될 수 있는 그림을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무기 실험의 시점 자체가 김여정 부부장이 어떤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그리고 또 도발을 하는 듯 보이는 시험 발사를 하고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또 발언을 하고 이게 중간중간 대화와 도발, 대화 이게 강운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시점을 굳이 이때 써야 하는가 이런 의문은 듭니다. 우리가 북한은 이제 독재 국가니까 모든 게 김정은 위원장의 아침 회의에서 부처별로 뭘 할지 정할 것처럼 이제 자꾸 그림을 그리는데 그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하고 SLBM 실험을 하잖아요. 예.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를 꺼내고 인권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을 비난한단 말이죠.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위반을 또 얘기하고 네. 북한도 이제 부처별로 본인들이 최고 지도자한테 받은 임무 달성을 위해서 지속하는 스케줄을 강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은 대화하고 내일은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대화가 우선이고 미사일은 걔네들을 위한 자주국방을 위해서 별도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혼돈을 갖기보다는 가장 높은 지도자가 원하는 가장 상위의 국가안보 전략이 뭔지 예. 그 밑에 국방정책이고 그 밑에 군사 전략이거든요. 예. 군사 전략과 국방정책에 해당하는 걸 국가안보 전략 수준으로 해석을 해서 예. 혼비백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동시에 가고 있거든요. 문재인 네.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면서 그 밑으로 자주국방은 우리가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의 염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가는 건 맞기 때문에 한 발 쏠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전쟁이다라고 바로 나설 필요 없듯이 이런 것들은 침착하게 큰 그림에서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서로 신뢰가 굳어지면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앞으로의 남북관계, 북미관계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